네, 혜라님,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로 지금 대선판이 시끄럽습니다. 구 여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에게 지금 당을 나가면 선거가 안 된다. 이렇게 탈당을 만류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재원,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긴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혜라님 어떻게 보시나요? 진짜 그렇게 했다면 미친 거지. 지고 싶어서 환장한 거지. 998을 끊어내야 되는데. 근데 그랬을 리가 없는 게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그 사람과 안 만난 지 뭐 5년 됐다. 별로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탈당은 그분의 뜻이니까 그분이 판단해라. 쫓아내는 게 모양새가 안 좋다 이거야. 왜냐하면 이 공당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었고 그런 사람을 이제 힘들어졌다고 해서 쫓아내는 건 자기들도 책임이 있으니까 알아서 나가주시면 다행인데 아닌 거를 쫓아낼 수 없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부모가 죄를 졌는데 자식이 당신은 부모도 아니야. 죄 졌으니까. 이렇게 쫓아내는 거 너무 비정하고 아닌 것 같다. 그냥 부모가 자기가 스스로 절연하고 그럼 모를까 그렇게 버릴 수 없다고 느끼는 것 같아. 약간 옛날 분이라 그런지 그 위에 지도자, 자기 윗사람을 부모처럼 생각하는 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나는 그런 부분에 좀 이해가 되는 게 나도 그런 관념이 되게 심했거든 예전에 마음 공부하기 전에 결초보 나한테 은혜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 그걸 내가 대신 뒤집어 쓰더라도 갚아야 되는 그런 게 있어. 끝까지 내가 심하게 못하는. 근데 이분들 그 관념이 있나 봐. 그래서 인간적으로 자기에게 야인이었을 때 불러서 노동부 장관을 시켜준 대통령에 대해서 차마 그걸 못하는 그게 있지 않나 싶어. 근데 그게 지금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고 반성하지 않은 지금 상태에서 중도층한테는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요. 아예 당연히 없지. 네. 그리고 권력은 의지가 있어야 돼. 권력은 부모도 버릴 수 있는 비정한 거야. 비정해야 돼. 그러니까 정이 있으면 그거를 못 끊어.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봐. 이재명 대표 같으면. 그분 같으면 내가 보기에는 그분은 벌써 지금 보수 세력한테도 손을 많이 손을 네. 내밀고 예전에 비명행사 봐. 김용진 같은 사람도 뭐 자기는 쓰겠다 이랬다가 그냥 죽여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나는 부인도 버릴 수 있다고 보거든.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 정도를 해야 이제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원래 정치권은 짐승성이니까 그렇게 야비해야 되는 거지. 솔직히 얘기하면 개인적으로는 윤 대통령을 출당한다, 출당 안 한다가 가만히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 사람이 당적을 갖고 있는 거랑 당적이 없는 거랑 뭐가 달라. 권력을 행사할 수도 없는 거고. 출당 안 해도 내가 그 사람 말을 듣고 정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렇잖아? 난 내가 만약에 그런 의미로 윤 대통령을 인간적인 그 배신 갖고 너무 불쌍한 사람 한 번 더 밟는 거잖아. 그리고 나는 윤 대통령이 저렇게 바락바락 탈당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런 소리를 하고 또 어떤 부분 내가 나간다고 하는데도 저 사람이 붙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금 자기가 끈 떨어진 연이잖아. 다 버리고 돌아서고 있어. 너무 비참한 열등이가 올라와서 오히려 아닌 척하면서 나는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야. 지금 쓸모없다고 다 버려. 윤 대통령과 손절하고 있잖아.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고 그래도 소수 998을 끈 삼아서 나는 아직도 권력이 있고 나는 아직 이렇게 죽지 않았어. 이게 비참한 마음으로 저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인간적으로 그걸 차마 못 버려서 그런 거라면 김문수 후보는 얘기해야 될 거야. 국민들한테. 내가 왜 그걸 못하는지.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렇게 출당 안 시키고 안에 있으나 출당하나 난 똑같다. 그분의 말을 듣지 않을 거고 내가 대선 후보고 내가 대통령 되면 내가 할 것이고 당과도 딱 이렇게 거리를 둬서 당한테 권력을 행사하지도 않을 거고.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분명히 그런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고드리겠다. 그리고 대통령과 당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꾸겠다고 분명히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걸 네. 김용태가 얘기할 게 아니지. 김문수가 얘기해야지. 맞습니다. 그걸 아랫사람한테 얘기하게 시키면 어때? 본인 입으로 국민 앞에 단언한다. 내가 그분을 인간적으로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내가 그분 말을 듣고 그건 다른 문제다.
그분 말을 듣거나 극우파 말만 듣고 정치를 하지 않을 거고 우리 국민을 볼 거고 인간적인 도리 때문에 그러는데 당과도 선을 긋겠다. 여기까지 온 건 윤 대통령이 당을 좌지우지하려고 했잖아. 그런 거 딱 선을 긋고 당대표의 권한을 딱 위임해주고 그런 걸 하겠다고 정리를 본인 입으로 딱 해야 될 거 아니야. 저 갑자기 생각난 부분이 김문수 후보가 고문당할 때 동료들 이름을 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란 뜻을 같이 했고 내 동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나 애정, 뭐 집착일 텐데 그게 되게 강하신데 그런 부분이 윤 전 대통령한테도 혹시 작용한 작용하는 거지. 내가 보기엔 작용했다고 봐. 왜냐하면 사실은 그런 전기고문, 물고문 견딜 수 없거든. 그리고 그걸 불었다고 해서 넌 나쁜 놈이야 하지 하기에는 네. 안 하거든. 그건 자기 생각인데 자기가 그렇게 아파도 이거를 안 불었던 사람이야. 근데 대선에서 무조건 이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 사람을 차마 못 끊어내는 거지. 근데 지금 정치 지형상 어때? 비정하거든 다들. 인정사정 없이 나 표 얻으려고 막 정말 얼마 전에 동지였다가도 돌아서잖아. 홍준표 의원 봐. 바로 국무총리 제안하니까 그날 뭐 하와이 어디 산에 올라가서 너무 좋다고 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 이상하다 싶었어. 왜냐면 권영세 그분이 뭐라고 했어. 인성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공격했으면 기분이 아주 나빠서 공격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아무 공격을 안 해. 그분이 그럴 뿐이 아니다. 너무 좋아. 이재명 대표 쪽에서 국무총리 제안을 받으니까 바로 내가 여기 당에 그렇게 있고 경선 후보로 나갔다도 하루아침에 돌아서잖아. 지금 이게 짐승성이거든 현대인의. 그 국민뿐이 아니라 정치인도 그의 짐승성을 쓰는 거야. 근데 이렇게 짐승성을 쓰는 시대에 인간성을 쓰면 지거든. 그래서 나도 인간성을 쓰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러면 권력을 놓치고 권력을 놓칠까 봐 얘기는 하지만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이거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마음의 시대로 넘어가려면 마음을 쓰는 김문수를 알아보고 김문수가 되면 우리 국민은 순천자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고 이래도 아직도 짐승성을 택해서 이재명이 되면 다시 고생하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야. 또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뭐든지 한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그래야 돼. 하지만 그거 짐승성 맞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버럭버럭하고 내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 버럭버럭하고 권력을 잡아야 민주당을 견제한다고 하면서 하지만 또 하나는 사실은 그래도 남이 어떻게 해도 내가 인간성으로 내 할 도리를 따지면서 가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해 주셔야 참 좋을 텐데 윤 전 대통령은 또 탈당 저는 안 무슨 하지. 생각이 드냐면 계엄을 벌이시고 나서 모든 책임은 당신이 진다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재판 과정에선 전혀 그런 행보가 아니셨거든요. 아니, 저분은 짐승 자체야. 그냥 짐승성도 아니야. 내가 알지. 저런 네. 분들 많이 만나봐서. 어떤 식이냐면 권력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윤 대통령. 왜? 김건희 여사가 있어야 사는데 김건희 여사는 권력 보고 결혼했거든. 검사 아니면서 했겠어? 그분이? 검찰총장 시절에 그 권력으로 호의호식하고 대통령 됐을 때도 그 권력으로 있었던 거야. 근데 모든 권력이 다 떨어졌어. 옆에 있겠냐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권력질을 하면서 있었던 게 감옥 들어간 게 비참하지 않았어. 거기서라도 권력질하고 내 말을 들으면 김건희 여사는 안 떠나거든. 저분은 강자 아니면 약자밖에 없어. 그래서 나한테 조금 잘해주면 이렇게 판단했을 거야. 김문수가 자기한테 탈당은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예의를 갖춰주면 아 나를 내치진 않는구나. 나 존중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약자구나. 내 꼬봉이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둘 사이에서도 약자 강자밖에 없잖아. 서로 인간 존중이 없어. 어떻게 국민들 다 보는데 김건희 여사 대통령만 밀고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잖아. 마포대교 걷는데도 강자 약자밖에 없어. 강자는 그냥 갑질하고 권력질하고 이게 강자. 약자는 나한테 굽히면 네가 약자야. 뭔가 내가 더 힘이 있다고 느끼는 거지. 이거로밖에 판단이 안 돼. 그래서 나도 되게 곤란했던 적이 있거든. 나보다 어른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대접을 해줬더니 그 사람은 나를 밟더라고. 왜? 네가 내가 무섭구나. 그래서 확 들이댔어 칼을. 그랬더니 바로 꼬랑지 내리면서 이게 뭐지? 왜 이분은 이럴까? 너무 예의 없게 해서 확 칼을 들이댔더니 절절 매면서 눈치를 봐. 그랬다가 인간적으로 다시 이렇게 인간의 도리를 해줬더니 이분이 다시 나를 짐승 취급하면서 눌러. 약육 강식밖에 없는 거야. 인간성이 없는 거야. 우리는 부모가 늙어도
그분들한테 순종하고 굽히고 대접해주지 함부로 무시하지 않거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아, 내가 강자라서 네가 그러는 거야? 그리고 상대를 그냥 밟아버리려고 해. 대접을 안 해주고 인간 대접. 근데 이분이 그런 분이야. 둘 사이도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탈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이 약자라 나한테 이렇게 하지. 이러면서 무시하고 만약에 경로하고 노발대발 했다면 그런 차원인 거지. 상대를 존중해주면 그런 사람은 자기를 무시해.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왜 가족들이 친하면 가족은 친하지 그치? 예의가 더 없잖아. 그게 짐승성이야. 가까울수록 존중할 건 해야 되는데 함부로 하잖아. 그리고 친하게 잘해주면 무시하고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공부를 이렇게 시키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 존중을 해주면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오히려 덤비고 네가 나 무서워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 그래 나중에 알았지. 그런 짐승성은 밟아줘야 된다는 거. 죽여야 돼. 그 애고는. 제대로 배워먹지 못하고 부모한테도 부모가 자식을 존중하면서 사랑으로 키우고 혼낼 때 혼내고 이게 아니라 네가 나 없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지배하려고 하면서 무조건 아이의 말을 무시하고 강자로만 행세하면서 아이를 약자라고 무시할 때 그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아, 강자는 무조건 남을 무시하는 거고 약자는 무시당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약자로 눈치 보면서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고 자기가 강자처럼 대접을 받을 때 존중해 줄 때는 마치 이 사람이 약자라 자기 무서워서 그런 줄 알고 무시하는. 그게 아주 심한 사람이야. 그 김은수 본 그걸 똑바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고부를 이분도 안 했으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인간성으로 대하면 짐승한테 인간성으로 대하면 어때? 개한테 너무 잘해주면 어때? 개가 물어뜯어. 주인한테도 함부로 하는 개가 있어. 그거 왜 그래? 주인이 자기보다 위라고 모르는 거지. 자기보다 아래인 줄 알고. 짐승성이 심한 사람은 그렇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래. 김건희 여사랑 둘이. 그래서 그게 수치야. 비상계엄까지 했던 거. 그냥 자기 강자니까 그런 식으로 끝간데 없이 권력질을 하는 사람이야. 받아주면. 근데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기사에서 노발대발했다 이런 게 나와. 그러면 국민들은 착각하지. 윤통 꼬봉이지. 네가 그리고 윤 대통령 꼬봉짓 할 거지. 너 뽑아주면 너가 권력을 쓰는 게 아니라 국민이 두려운 건 그거야. 윤통이 써? 과거에 전 대통령 더군다나 비상계엄 일으킨 인간이 권력질을 하게 돼? 그 꼴을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친윤계 그 꼬봉들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 입으로 발언해줘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걸. 그래서 짐승성의 세상에서는 인간성을 쓰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인간성과 짐승성의 대결이야. 내 권력을 갖기 위해선 뭐든지 빼앗겠다는 짐승성과 사실은 인간적인 도리를 하면서 인간적인 길을 걸으면서 얘기하는 사람과의 대결인데 이게 짐승성이 더 우위지.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더 높잖아. 사람들은 자기 말 안 들어주면 무조건 버린다고.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아마 고집 부리면서 계속 이렇게 인간성을 쓰다가는 질 확률이 높고 만약에 진짜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그래. 인간성의 시대를. 그러면 하늘이 도와요. 지난번 경선 때 그렇게 될 줄 몰랐잖아. 그치? 하늘이 개입하면 바뀌어지는 거고. 그래서 예측할 수 없지 이번 선거는. 이번 선거는 누가 들어도 김문수가 아주 돌대가리가 아닌 이상 자기가 이런 행보를 하면 진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 머리로는 뭘 때 모르시지 않을 에이 거예요. 알지 그치? 알지. 하지만 끝까지 나는 인간적인 도리로 가겠어.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질 수 있고 첫째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아니면 하늘이 개입하면 사건이 생겨. 그 사건은 뭐라고 특별히 얘기를 안 하겠어요? 너무 여러분이 관념 올라올 것 같아서 추측하기로는 몇 가지 예견이 되는 게 있지만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이번에 경선 후보 바뀌듯이 뒤집힐 수도 있는 거지. 하지만 저분이 그건 소리를 내줘야 돼. 저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와서 왜 내가 이런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소리를 내줘야 돼. 네. 그리고 남들이 다 이길 때 숟가락을 얹지 진 데 숟가락 얹지 않잖아. 지금 막 김상호 의원 탈당하고 홍준표도 국무총리 하니까 침 질질 흘리고 콩고물 먹으려고 절로 가잖아. 그치?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런데 소리 내줘야 돼. 왜 이렇게 하는가. 또 소리 내주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아주 그냥 지금 아비규환이고 이미 저 민주당 쪽에서는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나라가 짐승성에서 인간성의 시대로 마음의 시대로 넘어가려면 김문수 후보가 잡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시 짐승성의 시대로 뺏고 아비규환으로 나 살기 위해서 너 죽이고 이렇게 아비규환의 고통을 받으려면 이재명이 되겠지. 그래서 다시 미움 쓰고 더 고통 겪어야 되겠지. 어떻게 되든 건 하늘의 뜻이고 저는 직감은 하지만 여러분에게 뭐 뚜렷하게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판단이 있고 우리 채널이 사실은 예언하고 전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맞고 틀리기가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이 정치인을 통해서 얼마나 짐승성을 보고 역천자 마음을 보고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정치인뿐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역천자 짐승성을 써. 내가 이익 보면 삼키고 내가 손해보면 내치고 이런 식으로만 쓰고 살면 언젠간 벌 받거든. 이재명 대표도 끝이 좋지는 않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몇 명이 죽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호의호식하고 잘 사는 게 그렇게 되지 않거든. 그래서 정치인들도 그런 정치인이 나라를 지배하니까 윤 대통령이 짐승성이 그렇게 커. 자기 권력질만 하려고 나라가 이렇게 혼탁해지고 나중에 비상계엄으로 이렇게까지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밝혀서 인간성을 쓰고 짐승성 쓰면 안 된다는 거 알려주는 채널이지 무조건 정치 권력을 잡는 게 좋고 권력을 못 잡으면 나쁘다 이렇게 가르치는 채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그 재미를 또 포기할 수는 없잖아. 이겨야 되는데 이걸 하면 그러니까 내가 버럭버럭도 하지만 사실은 두 가지 마음이야. 어리석어서 지고집을 부리느라고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지고집 부리는 그것도 짐승성이지 그치? 내 구급함만 붙잡고 짐승성으로 그러면 질 것이고 진짜로 인간성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은혜도 생각하고 차마 인간적으로 못할 짓을 하면 안 된다 해서 자기가 자기 소신으로 하는 거면 그건 인간성이라 하늘의 복을 받을 것이고 그건 나중에 결과 두고 보면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얘기할 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무슨 점쟁이 무당처럼 맞추는 여자로 보면 안 되는 거지. 정치인도 그렇고 우리 구독자님한테도 그렇고 올바른 인간의 도리를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그 도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권력을 잡고 돈을 벌고 그건 결국 끝은 좋지 않다. 무조건 대통령 되면 좋은 겁니까? 그 윤 대통령 지금 좋아 꼬라지가? 내가 버럭버럭 하는 사람 항상 말로가 안 좋아요. 일시적으로 버럭버럭 할 수는 있어. 역천자 할 때는. 하지만 늘 버럭버럭 하는 사람 항상 안 좋게 돼 있어. 그건 역천자니까.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내가 약자 마음 쓸 때 일시적으로 가지만 이분이 진심이 뭔가 그 진심을 쓸 때 내가 버럭버럭 하면서도 사실은 강자라고 인정해 주는 건 어느 측면은 그 사람이 인간의 도리를 하려고 하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 그래서 양분하듯이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대통령에 지는 건 나쁘지만 그건 아프지. 하지만 인간적으로 정말 그 도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무조건 뭐 권력을 잡아야 좋은 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인간적인 도리도 하면서 권력도 잡는 게 최고 좋지. 그러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짐승성 애고를 꿰뚫어 보고 그분을 죽여야 되는 거야. 아직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 이분이. 그 죽여야 되는 거야. 윤 대통령의 그 짐승성의 애고. 네. 하나님이 한동훈 전 대표가 죽여줘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그때 내가 그 윤 대통령 윗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게 죽여줘야 그 사람을 보호하는 거야. 김문수한테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죽여야 때가 됐다.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어. 자기가 네. 권력 잡고. 그 인간적인 도리만 하는 거. 그거는 하수야 어떤 부분. 그러니까 알고 그렇게 하는 거랑 내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너를 죽이겠어 해서 죽이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도 다르다. 내가 말하는 죽이는 건.